눈보라가 세상을 삼키는 그 순간, 강민주는 차 안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앞유리에 쌓인 눈송이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런데 멀리서 눈 속에 무너져 내리는 두 그림자가 보였다. 한 여자와 어린아이. 그들의 손이 허공을 더듬는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그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은 35살의 젊은 CEO였다. 서울의 번화한 빌딩 꼭대기에서 회사를 이끌며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였다. 그의 삶은 성공의 껍질 아래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시절 그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 갇힌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다. 남자였던 연인 태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지만 태연은 10년 전 겨울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민주는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밤마다 창밖을 보며 태연의 빈자리를 느꼈다. 이번 겨울 그는 갱원도의 산장으로 혼자 여행을 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곳에서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눈보라가 그의 삶을 휘감았다. 그날 밤 민준의 차는 산길에서 미끄러지며 멈췄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 그는 도보로 호텔로 향하려 했지만 바람이 그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런데 저 멀리 눈 속에 웅크린 두 형체가 보였다. 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그녀의 팔 안에는 8살쯤 된 소년이 안겨 있었다. 소년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와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년에게 덮어주고 여자를 업었다. 발이 눈에 빠지며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차까지 겨우 100m. 하지만 그 거리가 평생처럼 느껴졌다. 차에 도착해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인 순간 여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지호야. 엄마 여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소년. 지호는 울음 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민준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준은 핸들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서 구급차조차 늦어질 판이었다. 그는 차 안 히터를 최대로 틀고 여자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였다. 32살.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평범한 여자.
하지만 민준에게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한때 그를 좋아했던 소녀. 민준은 그때 이미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고 수아의 고백을 부드럽게 거절했다. 민준 씨, 정말 당신인가요? 수아가 속삭이듯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수아와 지호를 급히 치료실로 데려갔다. 저체온증으로 위중하다고 했다. 민준은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치고 지나갔다. 태연과의 추억, 그들의 비밀스러운 밤들, 그리고 태연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나 없이도 강하게 살아. 하지만 그는 강하지 않았다. 성공한 CEO의 겉모습 아래 그는 여전히 상실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여자는 안정됐지만 아이는 아직 위험해요. 가족분이신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 수아가 깨어났을 때 민준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왜 여기 있어요? 당신 바쁜 사람인데.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눈보라가 그랬어요. 운명인가 봐요. 그들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다. 수아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남편은 지호가 태어나기 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버텨왔다. 지호는 이제 안정됐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민준은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의 온기가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 아이 정말 귀여워요. 수아가 속삭였다. 지호는 내 전부예요. 하지만 때때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요. 그날 밤 민준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 모텔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태연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태연아, 오늘 내가 누굴 구했는지 알아. 나조차 모르겠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수아의 상태가 나빠졌다. 폐렴이 합병증으로 왔고 의사들은 가족을 불렀다. 수아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웠다. 수아 씨,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지호를 부탁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민준은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며칠 후 눈보라가 잦아들었지만 수아의 상태는 악화됐다. 지호는 깨어났고
병실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민주는 아이를 달래주었다. 엄마 곧 올 거야. 지호야. 삼촌이 여기 있어. 지호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민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알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가 그를 불렀다. 민준 씨. 와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민주는 병실로 들어갔다. 수아의 눈은 맑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지호에 대해 말해야 해요.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다. 무슨? 수아가 힘겹게 숨을 골랐다. 태연 오빠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태연 오빠가 떠난 후 나는 그의 부탁으로 지호를 키웠어. 태연과 당신이 그 방법을 통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연과의 마지막 해.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태연이 병으로 쓰러지기 직전 모든 걸 숨겼다. 태연 오빠는 당신이 CEO가 돼서 바쁠까봐. 그리고 당신의 비밀을 지키려 했어. 엘지비트라는 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태연 오빠의 여동생 친구였고 그 부탁을 받았어요. 지호는 당신의 피가 흘러요. 민준 씨. 민준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태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성공한 삶. 그 모든 게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그는 깨이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의 결실을 모르고 살았다.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빛. 태연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민주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수아가 미소 지었다. 지호를 사랑해줘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에게.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 민준 씻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지호를 데리고 살았다. 8살 지호는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어디 갔어? 삼촌. 매일 물었다. 민주는 선만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라고 대답하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회사를 쉬고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지호를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에 동화를 읽어주었다. 하지만 내면은 소용돌이쳤다. 그는 태연의 편지를 발견했다. 수아의 짐 속에 숨겨진 태연의 필체. 민준아. 만약 내가 떠나면? 지호를 부탁해. 우리 사랑의 증거야.
네가 강해질 거라 믿어. 민주는 울었다. 그 편지는 그의 상처를 헤집었지만 동시에 힘을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지호는 점점 민준에게 의지했다. 민준은 변호사를 만나 지호의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DNA 검사 결과 지호는 확실히 그의 아들이었다. 세상은 그를 CEO로 알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그 변화는 쉽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속삭임. 민주는 LGBT 커뮤니티에 처음 발을 들였다. 온라인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건 용감해요. 누군가 말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연과의 사랑. 지호의 탄생. 그곳에서 그는 치유의 시작을 느꼈다. 여름. 민준과 지호는 바다로 여행을 갔다. 지호가 모래성을 쌓으며 웃는 모습에 민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아빠. 나랑 놀아. 지호가 처음으로 나빠라고 불렀다. 민준은 눈물을 삼켰다. 그래. 아들아. 그 순간 그는 태연을 느꼈다. 바람 속에 태연의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학교에서 지호가 따돌림을 당했다. 너네 아빠 이상해. 남자끼리 사는 애. 아이들의 말에 지호가 울며 돌아왔다. 민주는 분노했다. 그는 학교에 가서 상담을 요구했다. 내 아들은 특별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민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나는 게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가을 바람이 불 때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30대 후반의 교사 현우. 현우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의 용기가 부러워요.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현우도 과거 상실을 겪었고 LGBT 활동가였다. 민주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태연을 잃고 지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직 무서워요. 현우가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 손길은 태연의 것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희망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민주는 지호와 산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자락. 지호는 이 제9살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아빠. 엄마랑 태연 삼촌도 여기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곁에. 현우가 함께 왔다. 세 사람은 눈속을 걸었다.
민준의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그는 태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태연아. 내 덕분에 나는 살았어.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회사에서 반대파가 일어났다. CEO가 동성애 잘하니 주주들이 반발할 거야. 이사회가 압박했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강민준입니다. Q이자 아버지이자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은 뉴스를 타고 퍼졌다. 비난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LGBT 단체들이 응원했고 지호의 학교는 다각화 교육을 시작했다. 민주는 그 속에서 성장했다. 과거의 두려움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지호가 10살이 됐다. 민준과 현우는 함께 살기로 했다. 현우는 지호에게 라빠 현우가 됐다. 세 사람은 작은 가족을 이뤘다. 민준의 책상에는 태연의 사진과 지호의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빠들. 사랑해. 지호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구원은 이제 따뜻한 불꽃이 됐다. 그는 알았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민준의 일상은 이제 지호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그는 지호의 방으로 갔다. 지호야.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지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답봐. 오늘 눈 오나 봐. 라고 물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민주는 지호의 교복을 입혀주고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토스트와 우유. 지호가 좋아하는 바나나. 현우는 아직 이사 오기 전이었지만 가끔 전화로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었다. 그 작은 대화가 민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회사로 가는 길. 민준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 자신의 기자회견이 다시 언급됐다. CEO 강민준의 커밍아웃. LGBT 권익에 미칠 영향은? 앵커의 목소리가 흥미로웠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과거에 그는 이런 소리에 몸을 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사장님, 오늘 미팅 자료요. 그녀의 눈빛에 존경이 스쳤다. 고마워요. 지은 씨. 지호 사진 봤어요. 어제 찍은 거? 지은이 웃었다. 귀여워요. 사장님 정말 좋은 아빠시네요. 미팅에서 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LGBT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거예요. 직원들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됐다. 주주들의 반발이 여전했다. 이게 사업에 도움이 돼.
누군가 물었다. 민주는 단호했다. 인간 존중이 사업의 기반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말은 회의실을 채웠다. 퇴근 후 그는 지호를 학교에 데리러 갔다. 지호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 속. 세 사람 민준. 지호. 현우 이 손잡고 서 있었다.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집에 돌아오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사 왔어. 현우의 짐이 거실에 쌓여 있었다. 지호가 환호했다. 아빠 현우. 같이 게임할까? 현우가 웃었다. 물론이지.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저녁 식사 후. 지호가 잠든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민준아. 내가 용감해서 나도 용기 낼 수 있었어. 현우가 말했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연이 내게 고마워할 거야.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사랑의 시작. 상처를 치유하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비밀을 폭로할 거야. 지호를 빼앗기지 마. 민준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과거를 캐고 있었다. 태연과의 관계. 지호의 출생.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협박입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언론이 달라붙었다. CEO 강민준의 가족 비밀. 아이 출생 의혹. 기사의 제목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은 위기에 처했다. 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들이 이사회를 소집했다. 사임하세요. 누군가 말했다. 민준은 분노했다. 내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 지호는 내 아들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법정 싸움의 시작이었다. 지호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빠. 왜 사람들이 화내? 민주는 괜찮아. 아들아. 아빠가 지킬게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현우가 지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지호야. 내 아빠는 영웅이야.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영웅 될래. 법정에서. 민주는 증언했다. 태연과 나는 사랑했습니다. 지호는 그 사랑의 결실입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판사는 침착했다. 증거를 보니 양육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승소였다. 하지만 언론의 폭풍은 계속됐다. 민주는 TV에 나갔다. LGBT 가족도 가족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의 눈물 어린 호소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지 청원이 쏟아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다. 민준의 회사는 회복됐다. 그는 LGBT 재단을 설립했다. 지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내 두 아빠 최고야. 현우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지호가 반지꽃을 뿌렸다. 영원히 행복해. 태연의 사진이 탁자에 놓여 있었다. 민주는 속삭였다. 태연아. 봤어. 우리 완성됐어. 여름 휴가.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 앞에서. 지호가 수영을 배웠다. 민준과 현우가 손잡고 지켜보았다. 이게 가족이야. 현우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눈보라는 이제 따뜻한 햇살이 됐다. 가을 잎이 물들 때 민준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면의 여정은 계속됐다.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태연을 잃은 상실감. 아직도 느껴지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민준은 네. 하지만 지호와 현우 덕분에 그 상실이 채워지고 있어요. 세션마다. 그는 과거를 풀어냈다. 대학 시절. 태연과의 첫 만남. 너 눈이 예뻐. 태연의 말에 심장이 떨렸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공원 벤치에서 손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다. 민준아. 언젠가 세상이 변할 거야. 태연이 말했다.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고 있었다. 지호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10살. 친구들을 초대했다. 현우가 케이크를 만들었고 민준이 선물을 포장했다. 아빠들. 최고. 지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파티 중 옛 친구가 전화했다. 민준아. 뉴스 봤어. 대단해. 그 친구는 수아의 오랜 지인이었다. 수아가 당신을 믿었어. 지호를 맡길 만큼. 민주는 감사했다. 밤에. 그는 지호에게 태연 이야기를 했다. 태연 삼촌은 내 영웅이었어. 나처럼.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나도 삼촌처럼 될래. 겨울. 눈이 다시 내렸다. 민주는 지호와 눈싸움을 했다. 현우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을 간직하자. 하지만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가 왔다. 민준의 피로가 쌓여 심장 이상이 의심됐다. 태연처럼. 그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그는 태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건강히 살아. 민준아. 검사 결과는 양호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쉬어. 민준아. 우리가 있잖아.
회사에서 민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LG빌 직원들을 위해 나처럼 숨기지 마. 목소리를 내. 그의 강연은 청중을 감동시켰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민주는 너희가 나의 용기야 라고 답했다. 봄. 지호의 학교 행사. 민준과 현우가 함께 갔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주는 당당했다. 지호의 연극에서 그는 왕 역할을 했다. 아빠. 멋져. 관객들의 박수. 그날 민주는 자유를 느꼈다. 여름 캠프. 지호를 보냈다. 처음 홀로 떠나는 여행. 민주는 불안했지만 아들아, 강해져라고 보냈다. 지호의 편지. 아빠들 생각나. 사랑해.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가을. 현우의 제안. 여행 가자. 셋이. 유럽으로.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지호가 소리쳤다. 가족 최고. 민주는 태연에게 감사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민주는 반성했다. 눈보라 속 구원. 그게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자신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의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다양성 재단 기름으로 LG빌 청소년 지원. 오프닝 행사에 수백 명이 모였다. 민준의 연설.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주세요. 사랑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눈물이 고인 청중. 지호가 무대에 올라 닷바처럼 될게요. 라고 외쳤다. 플래시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민주는 너와 지호가 있어 가능했어. 그 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입양. 더 큰 가족. 지호 동생. 지호가 들으면 좋아할 터. 하지만 도전이 다시 왔다. 옛 주주가 소송을 걸었다. 회사 이미지를 해쳤다. 법정에서 민주는 증언했다. 이미지는 사람입니다. 다양성이 힘입니다. 판사는 기각했다. 승리 후 민주는 지쳤다. 현우가 마사지해 주었다. 쉬어. 봄. 지호의 학교 프로젝트. 가족이란. 지호의 에세이. 두 아빠와 나. 사랑이 가족. 선생님이 칭찬했다.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가족 여행. 부산 바다. 지호가 서핑 배웠다. 아빠. 같이. 물보라 속 웃음. 가을. 민준의 책 출간. 눈보라 속 사랑. 자서전.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태연에게 바칩니다.
겨울. 눈보라 경고. 민주는 지호를 안고 기억나. 그날. 지호 아빠가 구해줬어. 현우가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 시간의 흐름 속. 민주는 더 깊은 성찰에 들었다. 재단 일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한 소도시에서 한 청소년이 말했다. 저도 게이예요. 도망쳤어요. 민주는 안아주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이 기다려. 그 아이의 눈물에 자신의 과거가 겹쳤다. 태연을 잃은 후 그는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부모님과의 화해가 필요했다. 민주는 고향으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민준아. 10년만. 아버지는 침묵했다. 저녁 식사. 민준이 말했다. 저는 게이예요.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 눈물. 알았어. 아들아. 미안해. 아버지가 강해졌구나라고 중얼거렸다. 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얼음이 녹았다.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현우에게 가족이 커졌어라고 웃었다. 지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문했다. 손주 예뻐. 지호가 기뻐했다. 재단 행사. 대형 콘서트. 유명 가수가 후원. 민준의 MC. 오늘은 사랑의 밤. 지호가 무대에서 춤췄다. 관중 환호. 하지만 개인적 시련. 현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너 아직 나 사랑하지? 현우가 지난 일이야 라고 했지만 민준 불안. 믿어. 현우 당연히. 대화로 풀었다. 더 강해졌다. 지호의 11살 생일. 파티에 가족 모두. 케이크 불 끄며 소원 정원이 함께. 여행. 하와이. 해변에서. 민주는 태연 꿈을 꿨다. 잘했어. 민준아. 여름 끝자락. 민준의 재단이 국제협력 시작. 미국 LGBT 단체와 워싱턴 방문. 워크숍. 한국의 변화 공유해요. 그의 이야기가 영감을 줬다. 돌아와. 지호 학교 문제. 동성 부모 아이. 이상해. 친구 말에 지호 울음. 민준 학교 가서 워크숍. 다양성 교육. 아이들 눈빛 변했다. 현우 승진. 학교 교장. 내 덕분이야. 축하 파티. 가을 단풍 여행. 남이섬. 자전거 타며. 지호 아빠들 손 잡아. 겨울. 크리스마스 카드. 민준이 썼다. 태연에게 고마워. 우리 가족 행복해.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민준 출연.
눈보라의 구원. 방영후. 반향. 하지만 건강 이슈. 민준 피로 누적. 병원. 휴식 필요. 현우 함께 쉬자. 스키 여행. 눈 속에서. 추억 재현. 지호 재미있어. 시간이 쌓일수록.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재단 1주년. 파티의 지호 연설. 아빠가 가르쳐줬어. 사랑은 자유야. 청중 박수. 가족 일상. 주말 피크닉. 지호 피리 불며. 현우 기타. 민준 사진. 지호 사춘기 조짐. 아빠. 나도 좋아하는 애 있어. 민준 누구든 지지할게. 대화 깊어졌다. 현우 제안. 입양 고려. 아이 논의. 언젠가. 국제 컨퍼런스. 민준 키노트.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스탠딩 오베이션. 돌아와. 태풍. 집 피해. 함께 복구. 가족 힘. 지호 학교상. 최우수 학생. 자랑스러움. 겨울. 눈보라. 민준 기억나. 지호 시작이야. 현우 끝은 행복. 마지막 겨울. 5년 후. 지호 13살. 민준 40살. 현우와의 결혼 3년. 재단 글로벌. 민준의 책 시리즈 출간. 지호 아빠. 나 작가 될래. 우리 이야기 써. 가족 여행. 알프스. 눈보라 속. 민준 웃음. 다시 시작됐네. 집으로. 태연 사진 앞. 봤어. 완벽해. 민준의 마지막 생각. 구원은 영원하다. 사랑이 모든 걸 바꿨다. 가족의 포옹 속. 눈이 내린다. 따뜻한 눈.